누구나 다 각자 그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각자 개성이 있고 각자 잘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거를 더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 이거를 못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재능이다 그러면 잘하는 것만 재능이고 못하는 거는 재능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 못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그러니까는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재능이 있어. 그러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해도 하루 종일 노래 연습을 해요. 그게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방향성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노래를 못하는 음치야. 그러면 음치면은 음치가 노래 연습을 하루 종일 하지는 않죠. 노래 연습을 아예 안 하죠. 노래 연습을 아예 안 해야지 더 음치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재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나 다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재능이 있는 거고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재능이 있는 거고 글을 못 쓰는 사람도 재능이 있는 거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재능이 있는 거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재능이 있다는 거죠. 잘하는 것만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도 재능이 있다. 그러면 나는 영원한 음치다. 그러면 나는 음치인데 노래를 잘하고 싶다. 내가 음치인데 삼류 가수가 되고 싶다. 가수가 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내가 노래를 잘하도록 교정을 받아서 그 A라는 곡, B라는 곡, C라는 곡 해서 5곡 정도를 교정을 받게 되면 그 5곡에 한해서는 노래를 잘하게 돼요. 그래서 1류 가수는 못 되더라도 3류 가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그 재능, 내가 못하는 재능이 있으면은 그 잘하는 재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내가 예를 들어, 부자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죠. 그리고 나는 가난한 거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부자로 재능이 있다. 부자의 감각이 있다. 그런 사람한테 제발 가난하게 좀 살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가난하게 사느냐. 돈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알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번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가난하게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한테 야 부자로 좀 살아봐라. 그러면 나도 답답하다. 나도 부자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재능이 가난하게 사는 게 재능이에요. 그래서 통장에 잔고를 없애죠. 통장에 잔고를 쌓아두질 않아요. 그냥 돈이 있는 대로 다 세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쓸 일이 생기게 돼요. 이거는 꼭 써야지 되는 거고 이거는 꼭 써야지 되는 거고 그거는 자기 생각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에 재능이 있다 보니까는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고 부자의 재능이 있는 사람은 돈 쓸 일이 뭐가 있냐. 그거 안 먹으면 되고 안 하면 되고 안 입으면 되고 안 사면 된다. 그래서 살 게 없다 나는.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능인 거고 이 사람은 이것이 재능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지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음치가 교정을 받아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서 몇 곡 정도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비록 지금 재능이 가난한 재능을 타고났지만 나도 돈 걱정 없이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자가 되게끔 내가 교정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내가 음치다 그러면 음치 교정을 받으려면 맨 처음에 발성 연습도 하고 박자 연습도 하고 음정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단계별로. 그러한 차원에서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가난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난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를 하더라도 의심이 많아요.
뭔가를 하더라도 자신감이 떨어져. 또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 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부자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거 되는구나. 그냥 해요. 그래서 조금 되다가 안 될 듯 하면은 방법을 찾아가. 또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러면서 될 때까지 계속 해 나가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방향성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 핑계로 안 하려고 하고 저 핑계로 안 하려고 하고, 그게 되겠어? 이렇게 다른 사람 잘 되면은 배나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은 거기에 맞게끔 재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떠한 그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옳았니 내가 옳았니. 특히 부부들이 네가 옳았냐 내가 옳았냐, 네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냐, 뭐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걸 따진단 말이야. 그 따지여본들 뭐 하냐 이거예요. 하찮은 일인데 그 하찮은 거를 따진다라는 거죠. 근데 감각이 있고 부자의 감각이 있고 부자의 재능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빈자의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그냥 하나씩 하나씩 따져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삐뚤어 보게 되고, 그런 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나는 분석력이 뛰어나, 나는 시시비비를 잘 따져,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 봐야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은 돈 걱정하면서 말 그대로 자기 집 하나 없이 월세나 전세를 살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은 성장하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자멸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으로 간다라는 거죠. 왜? 그런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누구 험담이나 하고 누구 이렇게 그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약점을 잡아가지고 뒤 흔든다든지, 그런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방향성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사람은 자기의 사주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관상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풍수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사주가 그런 관상을 갖게 되고 그런 풍수, 그런 자리에서 잠을 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방향성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사주도 별로 안 좋고 관상도 별로 안 좋고 풍수도 별로 안 좋아, 내가 자는 곳이 안 좋아, 그러면은 내가 교정을 받아서 이거를 개선을 해서 차츰 내가 나의 그 꿈을 향해서 돈 걱정 없이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서 부자가 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의 사주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의 기운은 그거밖에 쓰지를 못해요. 그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수의 인생을 살다가 내가 이런 인생을 살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다시 방법을 찾아가면서 좀 노력을 해야지 되겠다, 내가 좀 잘해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가고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는 중수가 되고 또 고수가 돼서 부자가 되는 거고, 내가 이런 그 하수의 생활을 하는데 그 하수의 생활을 하는 자체를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뛰어넘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해야지 되는데 나오지 않고 그 안에 틀에 갇혀서 내 인생 뭐 그렇지 뭐 이러면서 거의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걸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무의식 세계에서 그걸 제일 잘하게끔 자기의 인생이 살아가는데 이거를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 하수의 세계에서 벗어날 것이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하수의 생활을 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고 잠도 잘 못 오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이거를 내가 하수의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거를 깨달아서 내가 중수가 좀 돼보자, 고수가 좀 돼보자. 근데 내가 태어나기를 하수의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잘하는 것이 없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탈출을 해야지 되는 거야. 그거는 반드시 제가 얘기했듯이 교정을 받아야지 돼요. 멘토를 만나서 멘토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사주를 보러 와요. 그러면 이제 관상도 보고 풍수도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 금방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리겠다. 이 사람은 금방 이 생각만 바뀌면 금방 중수하고 고수로 올라가겠다. 이게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봐도 하수를 면하기가 어려운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러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제가 몇 번을 얘기해 줘도 이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세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알아는 듣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바뀌려면 혁신이 돼서 실천을 해야지 되는데 상담할 때는 알아는 듣는데 나가면은 까먹고 다시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게 되면 중수, 고수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를 행동을 못해서 다시 하수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조금만 더 가면 중수, 고수가 되는데 그 조금 한 발자국, 두 발자국만 가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라는 거죠. 왜? 이걸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를 감각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의식 세계가 그거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벗어나겠다라는 그 혁신과 창조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네가 감독명 철학을 찍는 이유는 적어도 감독명 철학을 보는 사람은 하수를 벗어나 중수, 고수로 가게끔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이 하수의 세계에 그 재능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재능을 살려야지 되겠다. 이런 사람은 하수의 세계에서 머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빈자와 부자가 그전에는 나눠졌지만 지금은 빈자와 부자, 그 다음에 빈자 바로 밑에 뭐가 극빈자가 있어요. 극빈자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수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극빈자로 전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나이가 좀 있으니까 40대다 50대다 이러면 지금은 나는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아.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60대 70대가 되면 깨닫게 되죠. 내가 그때 40대 50대 조금 잘했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60대라도 지금 늦지는 않았어요. 내가 발상의 그 전환만 하게 되면 내가 하수의 세계를 좀 벗어나겠다라고 하게 되면 중수 고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혁신이라는 건데 혁신을 해야지 창조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이 재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림을 못 그리는 것도 재능이요. 노래를 못하는 것도 재능이요. 부자로 사는 것도 재능이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재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